이 실습을 통해서 지금 각각 배운 것을 종합해 보기 바랍니다. 예, 보시면 문제가 주어졌는데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엑셀 파일 인플로이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컴퓨터에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운을 받은 이 정보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뭐 인플로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employee data.xls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번호가 있고요. 아마 그 설문지에 번호를 기입하고 여기에 번호를 기입해 놓고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찾을 수 있도록 번호를 기입해 놓고요. 성별이 M하고 F 이렇게 돼 있는데, M이 메일에 뭐 줄여서 메일이고 피메일이고 그런 모양이죠. 남자 여자. 그다음에 생년월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교육, 그러니까 교육 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직종이 일이 뭔지 이가 뭔지, 이것은 뭐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급여, 최초 급여, 근무 월수가 있고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민족인지 아닌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수민족이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1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데이터를 불러들여서요. 이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성별이, 그러니까 F가 여자이고 M이 남자다. 그다음에 1이 사무직이고 2가 관리직이고 경영직이다. 그다음에 결집값 정의가 0인 것은 이제 결집값으로 입력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다음에 그 현재 급여하고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0이면 결집값으로 정의된 거고요. 현 근무 월수가 뭐 제로이고, 그다음에 소수민족이 9가 결집값이고 0이 아니오고 1이 예라고 되어 있네요. 예라는 말은 소수민족이라는 말이겠죠. 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엑셀 파일 employee data.xls를 SPSS로 불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보기를 통하여서 자료 특성을 정의해 줍니다. 결집값 정의랄지 변수 설명이랄지, 그다음에 변수값 설명 등을 하나씩 입력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년월일 변수를 이용해서 2012년 기준 나이를 계산하라. 어떤 함수를 써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분포를 확인해 본다. 그 다음에 해결 문제 지금 1, 2, 3번에 대한 해답이라고 지금 주어진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변수 계산에서 함수 연도를 추출해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12에서 xdate.2여라고 해서 생년월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평균, 표준 편차 등의 기술 통계를 구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로 범주하여 나이층을 알아본다. 50세 미만, 50에서 59세, 60세 이상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별에 따라서 직종 구분이 차이가 있는지 도수분포표로 나타내 본다. 현재 급여에서 최초 급여를 뺀 증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저장해 본다. 변수 계산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여 현재 급여 평균을 구한다. 이건 집단별 평균 분석, 이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직종 구분에 따라서 비교육 연수의 평균을 구한다. 이것도 집단별 평균 분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종별로 현재 급여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그러니까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를 구해보는 거죠. 자, 이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지금 엑셀 자료를 확인해 볼 때, 엑셀 자료를 부를 때는 반드시 이 뒤에 이게 쓸모없는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서 이것들을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으로 내려서 이 지금 비어있는 라인을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우리가 엑셀 자료를 불렀을 때 이 완벽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시고요. 자, 이것은 엑셀 자료는 닫아야 SPSS에서 열리니까요.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SPSS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SPSS를 실행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PSS를 실행을 해놓고, 자, 파일에서 열기를 통해서 엑셀 자료를 불러드립니다.
XLS 있는 자료고 해서 employee data.xls를 열어봅니다. 데이터 처등에서 변수 이름이 처등에 있었죠. 그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날짜로 들어오고요. 뭐 달러는 달러로 표시로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수 보기를 보시면 이 번호가 숫자로 돼 있고 성별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M하고 F로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이 날짜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현재 급여는 달러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숫자로 들어왔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에는 이제 성별이라고, 지금 변수 설명에다가 성별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M이면은 소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M이면은 남자이고요.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F이면은 여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앞으로 분석을 하고 나면 이것이 남자 여자로 구분돼서 보기 좋게 되겠죠. 확인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요. 피교육에서 보시면 피교육이면 피교육 연수라고 우리가 설명을 주면 변수값을 표기할 때 피교육 연수라고 나타나서 읽기가 좀 더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1이 사무직이고 사무직이고 2가 경영직이고요. 이거 관리직이네요. 관리직. 그 다음에 3이 경영직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추가하시면 값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결집값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피교육연수는 지금 현재 직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피교육연수에 들어갔네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버리면 들어가고요. 이것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요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면 됐죠. 자, 그래서 1이 사무직, 관리직, 경영직 이게 직종에 들어갔고요. 피교육연수에 지금 결집값이 제로인 경우에는 결집값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종에서도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 결집값이네요. 그래서 제로라고 넣겠습니다. 자, 이런 제로라고 집어넣는 것이 다 똑같으면 복사를 해서 현재 급여, 최초 급여, 근무월 수 있죠. 요 세 개를 다 0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수민족은 결측치가 9죠. 그러니까 2, 4년 결측값에 9라고 입력하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소수민족도 지금 값에 지금 1이면은 예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2이면은 아니오라고 표시하라고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 원하는 값들을 다 이렇게 저장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은 다 집어넣어 줘야 되겠는데요. 이 앞에 걸로 유추가 되니까 경력 하나만 집어넣어 볼까요? 입사전 타 근무 월수. 입사전 타 근무 월수.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어진 거 있으시고요. 데이터 보기에서 이제 이 값들이 제대로 다 불러들여 왔으면 이것을 .sav로 저장을 해볼까요? 또 SL로 불러드리기 좀 그러니까요. 저장을 하시고 이게 employee 데이터니까 employee 데이터 employee.sav로 할까요? employee.sav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가 뭐였냐면 1번 문제가 이런 거였죠. 엑셀 파일에 인플레이드를 SPSS로 불러 이거는 했죠. 그다음에 변수 보기를 위해서 자료 특성을 정의한 거 이 정도 했죠. 생년월일 변수를 이용해서 2012년 기준 나이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 주어진 연령대별로 코딩 변경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나이를 계산하는데, 이 변환에 보시면 변수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변수 계산에서 나이를 계산하려면, 나이라고 하는 변수, 새로운 변수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2년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년월일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생년월일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생년월일은 뭐 1943년도 5월 23일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12에서 빼면 이상한 숫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 중에서 연도만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빼주면 나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연도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날짜 산술에 보시면 날짜 작성, 날짜 추출이 있네요. 날짜 추출에 보시면 xdate.year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year가 이제 연도를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도를 반환해서 그걸 빼주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xdate.year가 되고 여기에 생년월일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물음표 대신에요. 생년월일을 집어넣으면 이제 표가 완성이 되고 나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이제 잘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지금 제일 오른쪽으로 가보면 나이가 계산되었는지 보게요. 예, 계산이 되었네요. 첫 번째 사람은 60세고 두 번째 사람은 54세이고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때요? 연령대별로 이제 분포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연령대를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연령대는 이제 코딩 변경으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연령대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죠? 예, 파워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이렇게 잡았네요. 50세 미만. 그러니까 50세 미만이면 50세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50에서 59세, 60세 이상 이렇게 잡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령대를 잡아서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빈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눌러 주시고요. 이제 이것은 뭘 기반해서 만들어지냐면 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연령대라고 한번 해볼까요? 연령대. 그리고 나서 바꾸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에 들어가서 59세까지니까 첫 번째 50세까지인가요? 50세 미만. 50세 미만이니까 최저값에서 49세까지 하면 되겠네요. 49세까지를 지금 1로 주겠습니다. 1로. 네. 그 다음에 50세에서 59세였죠. 50세에서 59세는 범위를 줘서요. 50에서 59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것은 2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60세 이상이죠. 그래서 다음 값에서 최고값까지 범위 60이라고 하고 이것은 3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결측치는 어떻게 처리하냐. 뭐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측값이 있다. 이것은 어때요? 시스템 결측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결측값은 그대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서 계속하고 나면 연령대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연령대를 보시면 이렇게 3, 2, 3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값도 어떤 값인지를 잘 모르니까 변수값 설명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더 좋죠. 그래서 값에다가 일은 언제까지요? 40대인가요? 40대 미만이죠. 그 다음에 2는 50에서 59. 그 다음에 3은 60대 이상.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3개의 카테고리로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보기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값 설명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데요. 연령대별로 이제 그 빈도를 구한다. 그러면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의 빈도 분석에서 연령대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211명, 40대 미만 211명, 50에서 59세가 113명, 60대 이상이 149명 이렇게 돼 있네요. 시스템 결집값이 지금 한 개가 나타나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나이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술 통계량의 기술 통계를 가지고 나이를 갖고 가서 확인 눌러주시면 나이에 관련한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봤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이를 계산해서 계산한 나이로부터 연령대를 만들어주고 그것으로부터 빈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구하냐면 성별에 따라서 직종 구분이 차이가 있는지 도수분포표로 나타내 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직종 구분이 나타내 도수분포표로. 이거는 이제 성별이 있고 직종 구분이 있으니까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분석에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하시고요. 지금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금 직종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수업에서 제가 다뤘듯이 뭐 셀을 선택하고 행렬 전체를 선택하면 지금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 도수분포표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여자이면서 관리직은 0명이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자, 이런 그 교차표를 볼 수가 있었고,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어떻게요? 기술 통계량에 지금 교차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수평 누적 막대도표라고 하는 게 이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똑같은 표하고 이렇게 도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범례에 있는 것과 이걸 바꾸시려면 이 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종을 이쪽으로 배열하고 성별을 이쪽으로 배열하면 이 그래프도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성별에 따라서 직종 구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도수분포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5번째는 현재 급여에서 최초 급여를 뺀 증가분에 대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저장해 보라. 그렇다면 지금 이 엑셀 문서에서 지금 SPSS 문서에서 보시면 최초 급여하고 현재 급여가 있죠. 현재 급여에서 최초 급여를 빼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급여에서 최초 급여를 빼네요. 그러면 이제 증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초 급여는 이제 적게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급여에서 최초 급여를 빼면 양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환의 변수 계산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재설정을 누르면 원래 SPSS는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 변수는 증가분이라고 할까요? 네, 증가분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급여에서 마이너스를 여기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 급여.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왼쪽에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이 이제 오타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잘 계산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증가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3만 불 정도 증가했네요. 네. 자, 이렇게 5번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6번 문제는 소수민족과 소수민족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여 현재 급여 평균을 구한다. 이런 문제죠. 현재 급여 평균을 구한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소수민족인 사람이 현재 급여 평균이 높겠습니까? 아닌 사람이 더 높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소수민족이 아닌 사람이 급여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회니까요. 자, 보면 분석에
평균 비교의 집단별 평균 분석을 가셔서 지금 보고 싶은 평균을 보고 싶은 것은 현재 급여죠. 그리고 어때요? 소수 민족을 독립 변수로 보내면 소수 민족 여부에 따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이게 0으로 나온 것은 제가 아니오를 지금 값 설명에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이 0하고 예로 나왔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 민족이 아닌 경우죠. 그런 경우 36,000불이고요. 그 다음에 예인 경우 28,000불이니까 소수 민족이 아닌 사람이 더 평균이 높게 나왔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값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변수 보기에서 지금 소수 민족이 이 예만 들어가 있고 이가 아니오가 들어가 있나요? 자, 확인 이렇게 하면 2가 아니라 0이었구만요. 그죠? 0이 아니오네요. 잘못 넣으면 결과값이 잘못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확인해 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뭐냐면 직종 구분, 사무직, 관리직, 경영직에 따라서 피교육 연수의 평균을 구한다. 관리직인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경영직인 사람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똑같은 문제니까 평균 비교의 집단별 평균 분석에 가셔서 이제 재설정을 눌러버리면 다 원위치로 오죠. 자, 여기서 지금 볼 것이 뭐냐면 직종 구분에 따라서 직종 구분이 이제 여기가 있는데요. 독립 변수로 가고요. 그 다음에 피교육 연수가 평균을 구할 것이니까 종속 변수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사무직, 관리직, 경영직으로 이게 평균이 계산되어 있는데 사무직이 12년, 그러니까 경영직이 17년, 경영직에 계신 분들이 평균 피교육 연수가 다른 그룹에 비해서 높네요. 이건 뭐 가설 검증을 해봐야 진짜로 높은지 안 높은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데이터가 나타내는 평균을 계산한 것은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내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낼 수가 있어요. 어떠냐면 지금 그 파일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파일 분할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셔가지고 이 직종별로 직종을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내므로 하시고 오른쪽으로 보내시면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종을 보내면 파일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파일 분할이 된 상태에서 기술 통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 통계를 하실 때 이번엔 지금 피교육 연수를 보고 있죠. 그래서 피교육 연수를 보내면 확인하시면은요. 직종이 사무직일 때 평균, 그 다음에 직종이 관리직일 때 평균, 직종이 경영직일 때 평균 이렇게 나오게 되죠. 파일 분할을 통해서 각각 나누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집단별 평균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별 평균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굳이 파일 분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 파일 분할에 대해서 파일 분할이 된 상태에서 또 뭐 집단별 평균 분석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토글키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줘야 이제 전체를 분석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직종별로 현재 급여가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급여, 직종별로 관리직이 제일 높을까요? 사무직이 제일 높을까요? 급여로 보면 관리직이 아무래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균과 중위수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 그러니까 중위수를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기술 통계에서 이제 중위수가 잘 안 나오니까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분석에 기술 통계량의 데이터 탐색을 누르시는데 지금 구하는 것은 현재 급여이죠. 이 현재 급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직종별로 알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직종을 요인, 아까 그 독립변수하고 똑같은 것을 해줍니다. 요인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통계량이 지금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뭐였었죠? 중위수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건 말 안 해도 이제 구해주니까 다른 것들 혹시 구할 게 있으면은 클릭하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자, 중위수, 현재 그 사무직의 중위수, 평균 이렇게 계산이 돼 있죠.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얼른 보면 사무직이 27,000불, 관리직이 30,000불, 그 다음에 경영직이 63,000불이니까 경영직이 훨씬 더 평균상으로 많이 받고요. 중위수를 비교해 보면 사무직이 26,000불, 그 다음에 관리직이 30,000불, 경영직이 중앙값이 얼마냐면 60,000불이네요. 아, 결국 뭐 경영직이 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분석을 해서 그 결과들을 보는데 익숙하죠. 연수 문제 이것을 본인이 직접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